안녕하세요. 사연부자입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사연 들어가기 앞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대박 나시고 부자 되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이렇게 사연을 듣다가 저도 평범하지 않았던 일들을 겪게 되면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는 75년생 토끼띠 아줌마입니다. 많은 사연들을 듣고 있으니 어릴 적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나네요. 그때는 연탄불로 안방을 데우는 집도 많았고 영문도 모른 채 매캐한 체류탄 냄새에 울면서 하교했던 생각도 나고 태어나서 처음 맡아보는 냄새에 계속되는 기침에 엄마는 학교 끝나면 무조건 내달려오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담임 선생님은 335 짝지어주면서 손잡고 집까지 뛰어가라고 했었는데 영문을 모른 채 그렇게 내달렸던 것 같습니다. 아참, 생각해보니 월요일 아침 조회 때 전교생이 운동장으로 집합해서 햇빛 쨍쨍 내리는 아침부터 교장 선생님이 일장 연설하시는데 얼마나 졸리고 어지러웠던지요. 어렸을 때는 몸이 약한 편이라 저도 픽픽 쓰러지는 학생 중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귀미 3cm 쇼컷에 짧은 단발로 잘라야 했는데 그때는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저는 서울에 살았는데 그 옛날 시절 나름 집이 부유했던 터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영동 땡땡 아파트에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저희 집은 중앙 난방이어서 연탄은 떼지 않았지만 친구네 놀러 가면 가끔은 연탄가스를 너무 들이마셔서 머리가 띵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라서 우여곡절 끝에 입시를 치르고 미술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갔더니 꽈방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놀다가 선배들을 만나곤 했어요. 대학생이 됐으니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냐며 책을 받았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유명해진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었습니다. 사실 그 책을 준 사람이 남편이었고 저희는 그렇게 첫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집에 가져가서 읽다가 한 번은 부모님한테 들켜서 아주 혼이 난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 집이 잘 살기도 했고 아버지께서 기업 임원이셨고 어머니는 대학 겸임교수를 하셨는데 사업을 시작해서 크게 돈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괜히 불똥 안 튀게 저를 교육하려고 부모님이 저한테 좀 과민반응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부모님 덕분에 제가 부족함 없이 하고 싶은 공부하면서 잘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남편을 만나는 걸 처음에는 반대하셨어요. 그때 당시 선배들 영향받으면서 운동권의 계보를 이어야 한다며 사회적인 문제에도 관심이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야 지성인이라고 저와 데이트하면서도 알려줬고 같이 다니는 선배들 무리에 껴서 저도 몇 번 허름한 식당에서 김치국물에 소주 한잔 하면서 긴 밤지 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노래를 부르면서 대학 생활에 감성에 젖었었는데 이런 모습이 부모님의 눈에는 조금 불안하셨나 봐요. 그러던 남편은 어느덧 한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미국으로 MBA 대학원 과정을 가려고 준비하면서부터 결혼 얘기가 나왔고 저희는 순조롭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좀 결혼을 늦게 한 편이었어요. 그 당시 남편 집도 잘 살아서 시부모님이 강남 아파트를 바로 남편 명의로 돌려줘서 신혼부터 브랜드 아파트에 살게 되었고 혼수와 예단도 아주 최고급으로 맞추게 되었죠.
남부럽지 않게 신혼생활을 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결혼이 이런 거구나 싶었고, 제가 다니던 대학원도 마무리가 잘 돼서 제 인생에 부러울 것 하나 없었던 시기였죠. 그리고 남편이 경영권을 물려받기 위해 외국으로 MBA를 가기 위해 준비했고,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외국으로 갈 준비를 했어요. 이왕 가서 몇 년 있을 거니 나도 거기서 박사를 따야겠다 생각하고 학교에 원서를 내고 있었죠. 그렇게 많은 준비 끝에 저희는 미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남부럽지 않게 큰 사고 없이 살았는데, 그렇게 유학의 길이 제 삶을 180도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영어에 자신 있었던 저였지만 막상 외국어로 수업을 듣고 박사과정을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외국 타지에서 생활하는 것도 처음에는 입맛이 안 맞기도 했고 낯선 문화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간혹 동양인이라고 무시하는 양키놈들도 있어서 위협을 느끼면서도 피로가 좀 쌓였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남편은 공부하는 걸 즐겨하지 않는데 부모님의 권유로 그렇게 공부를 했고, 외국에서의 유학생활에 바뀐 환경 탓도 있었고, 어려운 공부도 잘 해나가야 됐기 때문에 점점 예민해지면서 서로에게 신경을 못 쓰게 되었어요. 원래 학교 졸업하고 미국에서 좀 더 살면서 아기도 낳으려고 했는데 기댈 친구도 없고, 그렇다고 외국인들과 친해지기에는 정서적 깊이에 한계가 좀 있었고, 부모님도 많이 보고 싶더라고요. 저희는 도저히 외국 생활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학위 딴 직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땅에 도착해서 집에 가니 큰 문제가 터져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도착하니 저희 집이 풍비박산이 났더라고요. 알고 보니 엄마가 하던 골프 사업에 문제가 터졌고, 그 사업을 살리기 위해 이것저것 돈 끌어서 맞고, 또 1금융권에서 빌릴 만큼 다 빌려서 제2금융권, 그러니까 사채 비슷한 곳에서까지 돈을 끌어다가 결국 파산 신청을 한 거예요. 엄마 아빠 통장 전부 가압류 들어오고, 동생 말론 집에 빨간 딱지도 붙으면서 아빠도 엄마 사업에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퇴직금 전부 꼬라박았는데 다 날려버린 거였죠. 저희가 유학생활 하는 동안 부모님은 저에게 정말 언질 한번 안 주셨습니다. 엄마, 왜 집안이 이 꼴이 될 때까지 나한테 말을 한 번도 안 한 거야? 진짜 미치겠네. 돈이 없으면 나한테 말이라도 하든가. 내가 어떻게든 대출을 받던가 해서 경매에 나가서 집 넘어가는 거 막았을 텐데. 그 집이 어떤 집인데 외할아버지가 두신 집이잖아 하면서 울먹거리니 엄마는 미안하다고, 그래도 결혼하고 한참 깨볶을 시기인 너희 부부한테 괜히 말해서 부담 주기 싫으셨다고, 외국에서 박사과정 학위하는 애들한테 말해봤자 애들 마음 뒤집어 놓는 것밖에 더 되냐고 하시면서 말을 아끼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속상해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엄마의 부탁에 저는 남편한테 이 사실을 말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잘 살아오셨던 분들이었기에 자존심이 많이 상하실 만도 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이 모르고 있었던 적금이랑 예금 통장에서 돈 다 빼고 마통까지 뚫어서 겨우 목돈을 마련한 후 엄마 아빠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마련해드렸어요. 압류가 들어오고 경매로 넘어가니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판이니 급급하게 받기 바빴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남편한테 말 못할 사정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지만 시댁이 엄청 체면을 중요시하는 그런 집안이에요.
남편도 대학교 때는 안 그랬는데 결혼하더니 점점 더 시댁 식구 분위기에 맞춰가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결혼한 건 물론 대학 연애 시절도 있었지만 부모님이 교수에다가 기업 임원이고 저희 외가 쪽이 검사 집안이라서 그렇게 믿고 결혼한 건데 하루아침에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다고 하면 어느 시댁 식구가 좋아하겠어요. 남편에게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뒤에서 부모님은 챙겨드려야 되는데 제 심정은 하루하루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일부 이자도 제가 부담하면서 도와드리고 있었거든요. 이만저만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는데 하루는 속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평소 약한 체질이어서 빈혈 증세도 있고 해서 또 그런 건가 싶었는데 너무 속이 메스껍고 안 좋아서 급하게 응급실에 가게 되었어요. 의사가 진찰하더니 축하드려요. 임신하셨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생긴 임신 소식은 남편도 시댁도 좋아하셨어요. 시부모님께 연락드렸더니 그래 의사가 뭐래냐? 아들이래냐 딸이래냐? 하면서 은근 아들을 바라는 눈치셨지만 축하한다고 잘 먹으라면서 용돈도 주시더라고요. 그동안 해외에서 거주하며 멀어진 남편과의 사이가 아이 덕분에 다시 가까워진 것도 있어서 참 잘 됐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육아일은 정말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밤낮이 바뀌어서 애가 우는데 남편은 잠 못 자고 출근한다면서 툴툴대기 시작하더라고요. 10분마다 깨는데 남편은 발로 저를 툭툭 치면서 야, 애 울잖아. 빨리 좀 재워. 하면서 밀치는데 진짜 궁둥짝을 팍 쳐버릴까 싶다가도 잠 한숨 못 잔 저는 때리는 일도 없어서 겨우 애기 재우면서 잠들기 일쑤였어요. 기쁨도 잠시 이런 상황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저의 관계가 파국이 나기 시작한 것은 남편이 저희 부모님의 사정을 알게 된 후부터였어요. 어쩌다 보니 남편에게 마이너스 통장 판 걸 들켰고 끊임없는 남편의 추궁 끝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망했다고 파산 신청했다고 하니 바락바락 아주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니, 나 지금 무시해? 암만 그래도 왜 나 몰래 마이너스 통장 판 건데? 부부라면 상의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엄마한테 얼마나 가져다 바친 건데. 너 혹시 내 돈도 몰래 빼서 갖다 바친 거 아니야? 부터 시작해서 온갖 욕을 다 하더라고요. 남편은 진짜 결혼 전후가 놀라울 정도로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장인 장모가 힘들다는데 위로는커녕 지 이미지만 생각하는 남편은 사람 새끼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수 집안, 검사 집안에 장가 간다고 해서 부모님이 결혼 허락한 건데 이럴 거면 내가 왜 너랑 결혼했겠냐며 이 사실을 자기네 부모님께는 뭐라고 말해야 하냐며 차라리 엄마가 선보라고 한 건설기업 재벌딸이랑 결혼하지 하면서 막 저를 비교하고 핏대를 세우는 겁니다. 저도 남편 놈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고 소리를 쳤죠.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 하면서 엄청 화를 냈어요. 그 후로 저와 남편은 거의 별거하다시피 살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아들을 키운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남편은 뭐 어디서 바람을 피는 건지 두 집 살림을 차린 건지 알 길이 없었으나 박사기만 있고 능력도 없는 저는 애 키우기 위해서 그냥 이 집안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댁에서는 저희 집안 망한 거 알고서는 완전히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은 초등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건이 터진 거예요.
초등학교 입학식 날 남편이 바쁘다고 안 오더니 알고 보니 그 시간에 여자랑 놀아난 겁니다. 남편이 바람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들 입학날까지 빼먹고 그러단 속에서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남편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지만 남편은 뻔뻔하게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나 진짜 이대로 죽어버릴 것 같다고 어떻게 바람을 펴놓고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냐면서 이혼할 거라고 울고불고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빡 안 하시고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이혼해라. 아들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 내가 소개시켜준 거야. 어디 쪽팔려서 말할 수가 있겠니? 사돈댁 폭삭망해서 파산 신청했다고 들었다. 내가 아주 동네방네 검사 집안의 교수의 대기업 임원진이라고 얘기해놓고 다녔는데 아주 망했다고 하면 사람들 뒷말 나오는 거 보면 내 명예 못 죽겠더라. 아들 만나는 여자 우리 집안이랑 수준도 비슷하고 아버님이 제약회사 사장이라고 한남동에 평수도 아주 으리으리한 단독주택에 살고 우리 아들 자식 있는 것도 그렇게 개의치 않고 그러니 너 주제 파악하고 내 아들이랑 그만하려무나 하면서 저를 매섭게 쫓아내는 겁니다. 알고 보니 남편과 그 여자 저 몰래 우리 아들이랑 셋이 여행도 가고 아빠 친한 친구라고 소개하면서 따로 만나서 밥도 먹고 물밑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에게서 아들 뺏어온다고 시댁과 남편이 한편이 되어서 저 몰래 아주 별 난리를 다 떨었더라고요. 너무 어이처구니가 없고 억장이 무너져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절대 나 너한테 양육권 안 넘길 거고 내가 없어질 테니 우리 아들 가져갈 생각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절대 아들만은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짐한 제가 억소리 나는 시댁의 제안에 주저앉은 거였어요. 엄마 아빠 모두 사업 실패로 중내만해하고 친정에서는 매일매일 돈 없어서 힘들어진 현실에 지쳤던 제가 양육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제안받은 브랜드 아파트 한 채와 합의금 수억, 연세 많으신 부모님을 생각하자니 자존심을 굽히고 현실에 순응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피눈물을 삼키고 아들을 남편에게 넘겨주었어요. 애써 자기 합리화를 했죠. 그래, 나같이 가난하고 뭣도 없는 엄마한테서 자라는 것보다 있는 집안에서 교육받고 금수저 물고 살아가는 게 아들한테도 좋을 거야 하면서 계속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저는 이혼을 넘겨받은 아파트에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자가 아파트로 들어와 살게 된 친정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육권을 넘겨준 채 면접 교선권을 보장받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아들이 너무나 보고 싶었지만 볼 수도 없었고 소식조차 전해들을 수도 없었어요. 엄마 된 마음으로서 정말 죄책감에 매일 밤 악몽을 시달렸습니다. 괜히 돈에 내가 아들을 팔아 넘긴 게 아닐까. 사실 내 인생의 전부는 아들이었는데 라는 생각에 온갖 정신이 지배돼서 하루하루 미쳐갔습니다. 저는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박사과정 학위를 살려서 대학에 시간 강사로 나가며 조금씩 제 인생을 다시 되찾기 시작했어요. 또 언뜻 들려오는 소리에 그 상간녀와 남편이 재혼해서 아기를 가졌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사실을 들으니
더 화가 났고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닥치는 대로 일하고 빨리 잊으려고 노력했고 뭐든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좋은 논문과 연구 실적도 많이 따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정말 운이 좋게도 부교수에 임명되었어요. 정말 이 악물고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2년 조금 안 되게 흘렀을 때 갑자기 제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부재중이 엄청 뜬 겁니다. 누가 전화한 거지? 하고 전화를 걸었지만 받는 건 되지만 거는 건 안 되는 번호였어요. 뭐지?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항상 3시만 되면 부재중 전화가 10통이 넘게 찍히는 겁니다. 항상 그때 수업 시간이라서 못 받았는데 느낌이 안 좋아서 일부러 수업 들어갈 때 핸드폰 진동을 켜놓고 수업에 들어갔어요. 역시 다음날 3시가 되자 핸드폰으로 또 전화가 온 겁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쉬는 시간을 주고 전화를 받으러 나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갑자기 흐느끼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아들이니? 엄마야,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응? 이라고 하자 아들은 엉엉 울면서 보고 싶어, 엄마 하면서 엄청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거기 어디냐고 당장 엄마가 가겠다고 하니 아들은 위치를 말해주더라고요. 학교 근처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라는 겁니다. 저는 수업을 그렇게 중간에 끝마치고 아들에게 차를 타고 달려갔어요. 그동안 보고 싶은 마음 애써 꾹 눌러 담았는데 본물 터지듯 마음이 터져나와 신호도 다 무시하고 미친 듯 밟아서 갔던 것 같아요. 그곳에 도착하니 내 아들, 그렇게 통실하고 밝았던 우리 아들이 반쪽이 되어 있는 겁니다. 눈 밑은 퀭하니 파여있고 입술도 바짝 마르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고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울면서 폭 제 품에 안겼어요. 제가 왜 이리 살이 빠졌냐고 하면서 부둥켜 안고 뭐라고 먹이려고 일단 근처 분식집에 가서 맛있는 걸 잔뜩 사줬습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된 일인지 차근차근 들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들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엄마, 새엄마가 나 괴롭혀. 새엄마가 낳은 아들 이후로 나 밥도 안 주고 밥 달라고 하면 화내고 학교 데리러 오면 나 귀 잡고 질질 끌고 가서 애들 보기 너무 창피해. 아빠만 안 보이면 막 주먹이랑 책으로 나 아프게 해. 엄마, 너무 보고 싶어. 진짜 나 아빠랑 새엄마랑 살기 싫어. 할머니도 동생 태어난 이후로 나 꼴 보기도 싫대. 다 나만 미워해. 하면서 엉엉 우는 겁니다. 알고 보니 남편의 상간녀는 본인이 아들을 임신하고 아들을 낳자마자 저희 아들을 완전 개차반 취급하고 새엄마 짓을 한 거였어요. 그걸 보니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애가 무슨 죄라고. 저는 아들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가 미쳤나 봐. 미쳐서 너를 그 집안에 맡겼나 봐. 그래서 우리 아들 엄마 번호 외워서 공중전화로 맨날 전화한 거야?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도 아들 너무 보고 싶었는데 엄마가 너무 늦었네. 아들 미안해. 앞으로 엄마랑 같이 살자. 알겠지? 하면서 등을 토닥토닥 두들겼습니다. 아들은 그제서야 목 놓아 울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들의 몸에 난 상처를 전부 사진 찍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은 뒤 아들의 새엄마,
즉 상간녀를 학대로 고소했어요. 양육권자 변경 신청도 함께 소장 써서 제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저의 고소선언에 전 남편 집안은 발칵 뒤집혔고 시어머니는 저한테 전화와서 욕설을 퍼붓더라고요. 아주 뱀 같은 여자라면서 집안에 아주 미친 년을 들였다면서 돈 먹고 결국엔 뒤통수 치냐며 욕이란 욕은 다 들었지만 저도 지지는 않았어요. 아들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내가 아들 양육권을 넘겨준 건 그래도 좀 좋은 집에서 좋은 교육 받으면서 여유 있게 살려고 넘겨준 거지. 우리 아들 삐쩍 굶게 만들고 차별하고 괴롭히고 하라고 보낸 거 아니다라고 했죠. 불만 있으면 변호사 고용해서 방어해라 하면서 아주 툭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저희 집에 찾아와서 미쳤냐느니 정신이 돌았냐고 어쩌고 하면서 횡패를 부렸는데 경찰 신고해서 주거 침입죄로 깜빵 쳐넣는다고 하니 깨갱하고 도망가더라고요. 당연히 상간녀는 저한테 문자로 가만 안 있겠다고 협박했지만 가볍게 무시하고 그냥 소송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별 어려움 없이 양육권 넘겨받았고요. 상간녀는 혐의 인정이 돼서 집행유예에 벌금형 선고받았습니다. 아주 쌤통이었죠. 그렇게 저는 정말 그 순간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심하게 들었지만 결국엔 아들을 지켜내서 하늘에 너무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잘 살 것 같은 제 인생이 이렇게 꼬일 대로 꼬였지만 이제 저에게는 아들이라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앞으로 저희 아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려고요. 인생은 50부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